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금요일날 밤에 미국은 중요한 일들이 좀 여러가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 보자면은 나스닥과 S&P는 겉으로 보면 상승 마감하고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강하던 놈들이 어디선가 멈췄다라는 게 일단 잠시 주춤했죠. 잠시 주춤했다라는 게 일단 좀 의미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어, 그게 평상시가 아니고 평상시에 멈춘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중요한 이슈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막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멈춘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은 이제 퍼즐 조각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 퍼즐 조각이 뭐냐? 코로나 치료제 개발됐다는 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겸손하게 기대감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개발 완료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개발 완료된 겁니다. 화이자에서 개발 완료했죠. 뭔 갑자기 퍼즐 조각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드렸던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곡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변곡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겹쳐서 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어떤 퍼즐 조각이 나왔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비트코인 ETF 상장된 거 위안화가 초강세 흐름 나타났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비트 저기 테이퍼링도 이제 조만간 시작된다는 거 또 그리고 테슬라가 폭등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까지 개발돼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그죠? 이런 점들이 왜 10월 말 11월 초에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이게 왜 같이 나왔을까? 우리 한번 이유 생각해 보자라고 지난번에 계속 아무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는 엄청난 재료가 또 나오긴 나왔다라는 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상했었잖아요. 굉장히 그 이례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폈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미친 반응을 보였고요. 근데 그 미친 통화정책과 미친 재정정책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재료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전염병이었죠. 이상한 전염병이 나왔으니까 돈을 풀어야 돼. 라고 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용인이 됐던 건데, 이 화이자에서 나와가지고 코로나 끝났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제 연준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입 싹 다물어야겠죠. 이제 더 이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상한 재정정책과 이상한 통화정책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재료가 사라지니까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중요한 재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긴축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도 나빠도 무조건 주식시장은 그냥 올랐다, 그죠?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다고 올랐고, 안 좋으면 뭐 통화정책을 더 쓴다고, 재정정책 쓴다고 올랐고,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그러한 어떤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완전 게임 체인저가 나온 거죠. 주식시장에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진짜 10월 말 11월 초에 몰아서 나온다는 게 하여튼 정말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논팜 페이롤스라고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밤에 나왔는데 이건 일단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얘기 뭐 이건 딱히 이야기할 거 없고 지난번엔 19만이 나와서 좀 쇼킹했는데 이번에 53만 나와서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거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은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되돌렸죠. 조금 시무룩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뉴스 타이틀 보시면은 대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어디 갔더라? 뭐 그죠? 뭐 화이자 뭐 이번 사망 확률 89% 낮춰. 뭐 벌써 코로나 알약 공급 계획 논의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이러면 끝난 거고요. 우리 그 테슬라 사장님은 또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먹고 살만한가 봐요.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자꾸 저런 거에 관심 가져줄 필요는 없고 우린 똑같이 또 평상시대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밤은 많이 올랐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자빠졌다는 거 자빠져서 일단 약간 회복하고 끝났다는 거 또 그리고 이 코로나 개발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이쪽 부분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온 걸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딱히 이런 섹터를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화이자가 치료자 개발했으니까 화이자는 올랐는데 나머지 이제 이상한 애들은 다 빠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그동안 코로나 기대감으로 올랐던 뭐 제약바이오 이상한 애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한국에도 나타나겠죠. 한국 코스닥이 왜 그 코로나 치료제에 영향을 받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 비중이 그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모습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코로나 기대감 이런 걸로 제약바이오들이 한동안 신났다면 이제 분위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올랐죠, 그죠? 일단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위에서 보시다시피 장중에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오늘 밤에 또 뭐 움직여 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밤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갭상승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갭상승 너무 많이 하면은 당장 죽이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금요일날 밤에도 그냥 빨리 잤어요. 갭상승 저렇게 많이 뜨는 거 보고 장 초반에 잠깐 보다 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갭상승을 좀 어제 고점 넘어갔고 하길래 그냥 잤어요.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 생각에 오늘 밤에 일단 또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숏을 잡기 위해서. 오늘 밤에는 이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뭐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베팅을 해보던가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지금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고 지금은 솔직히 뭐 굉장히 위험한 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베팅의 가치가 있는 자리죠, 그죠? 지금은 그냥 베팅의 가치가 있는 자리고 물증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여튼 없는 자리입니다. 믿을 게 없는 자리긴 한데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자리에서 까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까여야 될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들이대 보는 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그게 일단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나는 확인하고 들어갈란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도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제 뭔가 근거는 나왔으니까 최소한 뭐 어딘가 저항이고 어딘가 뭐 지지력이고 이런 건 이제 약한 지지력이 뭐 약한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더듬 해서 이제 어떻게 베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이제 크게 올랐고요. 결과적으로 쌍바닥 만들겠죠. 쌍바닥 만들고 튀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고 이제 오늘 밤에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뭐다? 미국 경기 회복이 빠르다. 달러 강세네. 이것도 보나마나 긴축이 빨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여기 전고점을 살짝 넘어갔다 왔었습니다. 물론 뭐 밀리긴 밀렸는데요. 이 자리가 쉽게 넘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밀리긴 밀렸는데 이거 일단 고점을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 예전에 큰 그림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요즘에 좀 안 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주봉으로 보나 아니면 뭐 월봉으로 보나 그 지금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하냐? 대략적으로 이 자리 보이시죠? 대충 줄 끄은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때 난리 나갖고 저점 찍었던 자리가 여기고요. 이 자리 붕괴되니까 박살 났었고 여기 탁탁 터치하고, 그죠? 이런 흐름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면은 여기까지 요만큼은 일단 아무런 지지와 저항도 없습니다. 이 구간은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에요.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 큰 추세가 본격적으로 달러 강세, 지금도 달러 강세 추세인데 달러 강세 추세가 탄력을 붙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면요. 여기까지는 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96부근까지는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뭐 일봉으로만 봐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저항인데 주봉상으로 봐도 뭐 그렇긴 합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뭐 당연히 뭐 그렇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이평선들이 몇 개가 또 지나가요. 예를 들면은
얼마나 무거운 정도냐면은 뭐 241선, 121선 이런 것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일봉도 아니고 주봉에서 뭐 120일, 240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중첩돼서 지나가니까 그죠. 이게 주봉에 121선 끄는 겁니다. 요게 또 그리고 241선도 마침 비슷한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241선도 비슷한 자리에 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뭐 이평선 관점으로 보나 뭐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어제 고점을 살짝 높였다라는 것도 일단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아무튼 지금 자리에 있는 이 저항을 안착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왕창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피에서 돈이 왕창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디커플링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자꾸 그러냐면 고점을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여기서 3고점 맞으면서 이 혹시나 얘가 이렇게 내려올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저 고점 높이고 이렇게 돼놨으면 이 3고점으로 꺾이는 가능성은 일단 배제를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보통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이 같이 가는 때도 있거든요. 웬만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보통은 달러는 약세를 나타냅니다. 상식과 어긋나죠. 달러가 미국 금리 인상하면 보통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 같이 하긴 했는데요. 한 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한 번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가 같이 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가장 서운했어요.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굉장히 서운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대세 상승의 기운조차 막을 수 있는 게 이 달러 인덱스라고 보는데, 이 달러 강세가 되면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좋다 해도 한국은 물 말아 먹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좀 드렸고요. 뭐 금리는 어젯밤에 일단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뭐 밑에 부분에 뭐 계속 뭐 지지력이 있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긴축 이런 게 더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계속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최소 3고점 정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금리 상승세가 좀 당분간 주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을 띄워놓은 건데, 여기 써있죠. 이번 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끝나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무려 밤 11시 반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6시까지 하니까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서머타임 끝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코스피 저는 이제 오늘부로 일단 좀 안심을 할까 합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볼까 합니다. 400을 저항으로 완전히 인식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완전히 뭐 안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쯤 했으면 이제 안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 하면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박스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저점을 살짝 계속 낮추고 있었는데, 이쯤 했으면 이제 400으로 못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했으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왜 한국이 약하냐, 어제 미국 상승했는데 어젯밤 미국이 멈췄다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이 주춤했다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 뭐 일찌감치 빠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폭락을 해도 이상하진 않은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다시피 저기 콜옵션들이 지난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진짜 엄청난 폭락을 해도 이상하진 않은데, 아마 근데 오늘 그런 폭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울 것 같냐, 이제 옵션 만기주거든요. 옵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시장이 오늘 폭락을 할 거였으면은
개파락으로 해서 이 398 정도를 개파락으로 해서 398.5를 강하게 깨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야지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어젯밤에 일단 미국이 상승 마감을 하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세력들 입장에서 389.5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걸 깨려면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저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럼 오늘 일단 폭락은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죠. 요런 점들, 오늘 폭락은 없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조금씩 쏠리고 있는 거고, 폭락 안 할 거면 계속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힘 빠지면서 그냥 아래쪽으로 조금씩 가겠다라는 걸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풋옵션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오늘 풋옵션들 입장에서도 이게 오늘 풋 대박이 나고 시장에 폭락을 해서 풋 대박이 날 거였으면 갭상승해서 61선 올라탔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그런 게 아니고 무거운 저항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은 오늘 뭐 시장 폭락은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은 이제 근데 폭락의 가능성 이런 거는 더욱더 높아지겠죠. 풋옵션들이 너무 차분히 죽지 않고 너무나 잘 지키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누적되는 건데, 빵 터트려야지 되는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슬금슬금 터트리면 에너지가 이게 쌓여갖고 나중에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나중에 언젠가 혼날 때 굉장히 크게 혼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요. 뭐 일단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분위기가 별로 일단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힘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거라 솔직히 오늘 좀 뭐 회복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쇼 포지션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안심, 답답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긴장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런 모습들 좋고 뭐 딱히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만기니까 어쨌든 변동성을 폭발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슬금슬금 죽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아갖고 벌써 380부근까지, 지금 벌써 385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386이네요. 그죠? 380이 지지력인데 이까지 내려가고 힘도 안 쓰고 386까지 이렇게 밀어붙인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380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힘을 많이 모으게 된다면요. 계속 어쨌든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정말 코스피에는 안 좋다라는 거 빵 터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 또 중요하겠죠.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화이자가 그 치료제 개발했다는 거. 화이자 치료제 개발로 이제 코로나 기대감은 이제 완전 끝입니다. 이제 그게 완전 끝났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현재 보시면 3% 폭락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 얘가 죽으니까 이제 코스닥 150이 오늘 보시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이 1% 빠지는데 150이 1.7% 빠지니까 확실히 많이 빠지고 있죠. 역시 어제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 페이크였나요? 속임수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11월 4일 날 베팅하신 분들은 논하겠네요.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좀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241선 동계까지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일날 흐름 보니까 막 여전히 보시면 여기 뭐 LNF니 에코프로니 막 이런 친구들이 또 폭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오늘의 의미는 제약바이오가 일단 한쪽 날개가 꺾였다라는 점이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 큰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꺾인 거지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런 뭐 2차 전지니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안 꺾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쪽인데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좀 살아있어 갖고 혹시나 모르니까 한쪽 날개는 꺾였지만 한쪽 날개를 어떻게든 또 퍼덕퍼덕 할 수도 있으니까 241선 붕괴까지는 어쨌든 여전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 한마디만 좀 하고 마칠게요. 목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이었나 하여튼 지난주에 이제 왜 이리 코스피만 약하냐라고 해서 그 누군가가 이제 분석해 놓은 글을 심심해서 봤는데, 인터넷 서핑하다 저도 봤는데 하여튼 뭐 길게 써놨더라고요. 뭐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2차 전지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막 그렇게 막 성에 차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좀 깝깝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뭔가 좀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쪽 그래서 느낀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리 코스피가 미국은 올라가는데 왜 이리 코스피는 약하냐?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싸니까요. 그죠? 비싸니까 못 가는 걸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아무리 이상한 자산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게 어떤 내재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없죠. 기존의 우리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막 사고 버블이 막 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거는 내재 가치가 있고 실적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죠. 이거 비싸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안 그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금요일 날 리플을 딱 그렇게 달아주시긴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코스피 3월달 저점이 선물 200 정도였습니다. 근데 고점이 44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더블은 넘게 났죠. 100%좀 이미 뭐 100 몇십 프로 수익이 난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 2200에서 해가지고 이제서야 더블 좀 넘게 나죠. 4600이니까. 2200 곱하기 2 하면 4400이잖아요. 4400 여기가 더블이죠. 더블 난 시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1월 달에 코스피는 여기 있었죠. 1월 달에. 예. 1월 달에 S&P 같은 경우는 더블이 안 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월 달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더블 이상이 나와 버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S&P는 더블이 조금 넘는, 이제서야 코스피의 1월 달 성적을 좀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도 아마 그럴걸요? 나스닥도 보시면 여기가 작년 3월인데 6,800, 뭐 대충 7,000이라고 할게요. 7,000. 그럼 14,000이 더블이죠. 보시면은 작년 1월 달에 12,000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수익률이 겁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빨리 비싸져 가지고 가격적 메리트가 그때부터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에요. 뒤늦게 이제 미국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보통은 이제 미국이 많이 오르고 나서 한국은 계속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이 미국의 상승률을 다 따라잡고 두 개 같이 꺾이는 게 보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예전에 드리긴 드렸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한 이쯤 오르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벌써 2까지 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 가격적 메리트를 모두 소진해 버리니까 계속 힘 빠지고 있고, 근데 미국은 상승 목표치가 좀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올라왔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최근 디커플링을, 특히 코스피의 디커플링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점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은 뭐 가치 평가고 뭐고 솔직히 뭐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굉장히 투기성 짙다 보니까 저점 대비 50%, 저점 대비 100%, 저점 대비 150%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무거운 지수들이 저점 대비 뭐 100%가 올랐다 이런 거는 일단 어떤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저번에도 아마 그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고점이 얼마니까 최소한 반토막 정도는 나면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뭐 지지력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점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코스피는 작년에 얼마나 올랐었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강하긴 강한데, 코스닥 시장은 뭐 중소형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계속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분위기가 안 좋은데 대형주들은
근데 일단 그 와중에 투자 심리는 살아있으니까 시장 눈치 안 보고 중소형주들은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좀 마지막까지 심지어 지금까지 강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강했던 것도 지금 날개가 한 짝이 이제 완전 부러졌습니다. 그죠? 화이자 약개발 때문에. 그래서 좀 하여튼 이래저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은 여러분들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히 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나 우리 한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냥 뭐 느긋하게 그냥 지켜보자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